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세간에 많이 알려진 양생주에서 포정해우를 하겠습니다. 포정해우. 이 보통 해자를 갖다가 소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뿔각자에다가 칼도자에다가 소우니까. 그러니까 옛날 소를 갖다가 뿔부터 해치해가 잡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사람들이 음식물의 중에는 이제 이 풀해자를 소 뿔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포정은 주방 포자도 있지만 요즘 말하는 백정이죠. 좀 말하면 백정인데, 이 백정은 천민이에요. 옛날부터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이 헤드버처하지만도 진주에 형평사 운동이라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인데 아주 유명한 민중운동인데 굉장히 중요한 민중운동입니다. 사람 자체를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 건데, 그 형평사 운동이 한 게 이 백정을 천민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주장하면서 하는 형평사 운동이 우리나라의 저희 민중운동이랄까 어떤 국민의 주체의식 운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형평사라고. 혹시나 형평사 운동이랄까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그 포정이 연하지만도 문예구이라고, 문예구인데, 이 문예궁은 참 많이 줘야 돼. 이 양해왕이에요. 노자에 나왔던 양해왕이에요. 양해왕. 이 양해왕이라는 사람은 이 전국시대 최초로 자기가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사람이에요. 스스로 못 붙이는데, 그런데 이 포정이 양해왕을 위해서 이 소를 잡는데, 가장 천민인 백정이 그 당시에 자기 이 관할지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왕한테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상징이, 이게 장자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밑바닥에 있는 포정이 문영한테 해석하는데, 그 가장 핵심 용어가 뭐냐면 신우와 천리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이 포정이란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는데, 이 포정은 어떤 면에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가 될 수 있죠. 도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죠. 법 같은 거지, 이게 전부 다. 이해 같은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는 뭐냐면은 이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삶이 될 수 있죠. 삶의 현실. 그런데 포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칼이라는 어떤 수단과 방법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말해 나의 삶을 관리하는 거.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이지만도 개인을 말하면 자기 삶의 현실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지금 현재 포정편에서. 그러니까 문예군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이고, 포정 입장에서는 바로 나라는 개인의 문제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냐를 들고 나왔던 거죠. 양성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칼을 쓰는 수단 방법 이거고, 마지막에 백성들인데, 이 칼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 있는 관계. 피절자, 우리 사람, 소로 말하면 이 소를 말하는데, 이 소의 모든 부분들이라는 것은, 마디마디 부분들은 다 사이가 있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도 그 사이가 다 있는 거죠. 우주는 모든 존재 다 사이가 있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이가. 그리고 칼날이라는 것은
두께가 없어, 끝은. 그러니까 두께가 없는 칼날로서 이 마디마디 사이를 이렇게 놀게 되면은 자연지 칼을 안 다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란 것은 무심과 같은 무심과. 무심. 그러니까 포정의 입장, 왕 같은 건 왕이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 다스리는데 그게 바로 칼날 없는 칼날, 다시 무심이죠. 지도자가 무심의 상태로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살 수 있다. 또는 포정의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무심의 방법으로 내 삶의 관계를 처리해 나가면 잘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양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인 거죠. 바로 이 장의 가장 큰 뜻이죠. 그러니까 신우를 만나는 방법이 아까 했지만도 연독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 신우, 자기한테 거네요. 신비로움. 아, 이거 우자가 잘못됐네. 만날 우자인데. 그래, 소울자 썼네. 만나 우자 이렇게 되죠. 신우. 그러니까 큰 뜻은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 본문 읽으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정 띄우고 위 띄우고 문해군 띄우고 해완대. 포정이 문해군을 위에서 소를 해체하는데, 문해군은 양여왕이라고 그랬죠. 명자에 나왔던 양여왕. 자, 지금부터 소를 잡는데 어떤 식으로 잡느냐면은 그 방법이 손과 어깨와 발과 무릎, 이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손으로 쓸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어깨로 이렇게 겨울 때 있고 발로 밟을 때도 있고 무릎을 꿇고 누를 수 있다는데 그걸 하나씩 설명해놔. 소자는 방법에서. 첫째 보면 수지 띄우고 소촉과 손이 닿는 곳, 손을 제일 처음 해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견지 띄우고 소이, 수지 띄우고 소촉과 견지 띄우고 소이. 기대를 이제 어깨로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근데 다리 두 개 사이를 할 때는 한쪽 다리는 어깨로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치는 거. 그리고 족지 띄우고 소래. 또 너무 크니까 발로 밟아야 돼. 또 밟을 있자. 그 다음 슬지 띄우고 소지. 또 무릎으로 이렇게 기대 가지고 미는 거예요. 무릎 바꿔가지고 이제 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게 회견 띄우고 향연. 회견은 뼈 바르는 소리 획자예요. 연자는 전미사니까. 이 연자는 늘 말씀드리지만도 이건 앞에 이 단어 뒤에 붙어가지고 의성어 또는 의태어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모습에 어떤 모양의 모습, 의성어. 그러니까 회견 향연은 휙 소리가 울리면서 향자 울릴 향자니까 갈라낼 때마다 휙휙 소리가 나면서 주도 띄우고 회견이라. 이 갈라질 획자인데 칼을 놀리는 거. 주자는 연주할 주자거든요. 이게 칼을 놀리는 데마다 그냥 휙휙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살 가르는 소리 그 획자니까 살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막불 띄우고 중음이라. 소리에 받지 않은 겁니다. 소리하고 소리가 나는 거하고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거리는 이 몸의 행동하고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완전 일치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일치되는 게 이게 이제 생활의 달인 같은 사람이 전부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어느 정도 일치되냐면 하보 띄우고 상림지 띄우고 뭐하고 내중 띄우고 경수지 띄우고 해라. 마치 상림이란 그 춤에 상림이란 옛날에 요 아래 그 상림 탕임음 때 악곡인데 탕임음 때 상림이란 음악을 그 연주하면서 춤추는 거와 합당할 때라. 그러니까 음악 소리 듣고 춤추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 자세가 소리하고 행동하고 딱 합치된다는 거예요. 완전 노는 거지. 그러니까 또 바로 냈잖아. 바로 냈 이해는 바로 경수의
회자는 가락 회자입니다. 리듬회, 가락 회자. 리듬회, 가락. 가락 회자입니다. 가락. 경수의 가락에 맞아. 즉, 경수란, 여기 나오지만도 이 요임금 떼악곡인데, 경수라는 음악을 연주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 춤추고 놀듯이 딱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듬, 소리하고 행동이 딱 맞다는 거예요. 마치 그야 무도의 음악하고 춤추는 사람이 맞듯이 지금 소를 밟아내는 행동하고 그 소리하고 딱 리듬이 맞다는 거예요. 리듬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포정에 소를 잡으니까 그걸 구형하고 있던 문해군이 그런 거야. 구형했던 문해군 왈. 문해군 띄우고 왈. 희라! 그러면 뜻이에요. 감탄한 말이에요. 선제라! 훌륭하도다. 기계 띄우고, 기계 띄우고 지차와 기술이, 개자는 어찌 개자입니다. 그때. 기술이 어찌. 이게, 여기 일어나. 아니, 몸이 리듬하고 소리하고 똑같아. 그냥 완전 일치가 돼 있어. 생활달리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딱 물었더니, 이제 포정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포정이 자기가 소 잡는 거를 통해서 깨달은 이치의 경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제. 자, 포정 띄우고, 해도 띄우고, 대활. 포정이 칼을 풀고서 말해서, 칼을 놓고서 대답해서. 신지 띄우고 소자는, 신이 좋아하는 바인 것은 도야. 내 나름대로 내 삶의 리듬을 찾아. 도는 자기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은. 그럼 누구나 다 도인이 될 수 있는, 각자 자기 삶의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 분수라는 거 아는데요. 분수 모를 껍적거리다는 리듬 못하는 거죠. 혹시 기억났을지 모르겠는데, 노자라는 거 곡적전이에요. 곡적전. 이 곡을 그릴 때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굽은 것이 아니라 곡조하듯이 자기 리듬을 타는 거라고 했더니, 기억났어요? 자기 리듬을 타면 온전해진다. 구부리면 온전히 안 되지. 그럼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 자기 삶은 자기 리듬을 타는 거죠. 뒤에 곧 나와 있다, 이 이야기가. 자, 이 도죠. 그러니까, 진호 띄우고 기다. 이거는 기술에서 더 나간 겁니다, 이게. 기술은 제일 처음 쓰다지만도 도는 리듬을 타는 거니까 이제 몸이 필수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 도의 경지가 일어나서 설명하는 거죠. 그 설명한 단계는 세 번째 단계로 갖다가 크게 대입시킨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시 띄우고, 신지 띄우고, 해우지 띄우고, 시에. 소견 띄우고, 무비 띄우고, 전제라. 처음 신이 소를 해체할 때는, 보는 바가, 보니까 소의 전체가 아닌 것이 없어. 이 전체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겨. 그냥 소 한만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 눈이 안 열린 거죠, 보는 눈이. 그러니까 3년지 띄우고 후에,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되니까 3년지 띄우고 후에, 그때는 미상 띄우고 견 띄우고 저희라. 일찍이 소의 전체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소를 보니까 몸근이만 소가 한 마리 있다면 부위별로 보이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칼 차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뿔부터 뭐 자르든지 전체가 자를 수 있는 부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를 좀 읽어내는 거지, 이제. 즉, 세상을 본 눈이 좀 열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 개인의 삶 같으면 세상을 본 눈이 좀 열린 거죠,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바로 이게 현재 장자의 모습이죠. 이 세 번째 단계가. 방금지 띄우고 있으면 지금의 때에는 신 띄우고 이신 띄우고 뭐야? 신이 내 정신으로서 소를 만나고 있는 거야. 만나고 있죠, 소지요. 내 정신으로, 즉 마음에 몰입
몰입된, 이 정신을 때 몰입된 사고예요. 몰입된. 정신은 몰입되지 않나 보니까. 몰입된 생각에서 지금 소를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어. 그래서 이 띄우고 불이 띄우고 목숨이다. 이때는 눈으로 보지 않아. 마음으로 읽어내는 거죠. 마음으로. 세상을 갖다가 볼 때 똑같죠.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마음을 서로 느낌다 많잖아. 마음을 판단할 때가. 그러니까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 직감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삶도 이런 관계 제일 좋은 관계죠. 일일이 눈으로 보고 설명 다 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때는 어떤 식이냐면 관지 띄우고 지하고 이신 띄우고 욕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감각기관에 아는 것이 그쳐버려서 이게 옛날에 그 노자 할 때 허정이란 말을 쓰는데 노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소리라는데 허정. 이 허정의 상태가 뭐냐면 이게 관지치예요. 관지. 감각기관에 아는 그치면은 허정의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 감각기관에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이 끌려가서 늘 번뇌망상이 생기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게 끝났으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신 띄우고 욕행이라. 그래서 신으로서 정신의 작용을 움직인다. 이 정신의 작용은 허정이다. 이게 몰입이 되는 상태예요. 몰입. 이 신이 사람 몸에 신령스러우면서 살아날 때 몰입이 안 되면, 내적 몰입이 안 되면 이 신비로운 힘이 안 생겨, 마음에. 누구나가. 자기 내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몰입되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신명 같은 정신이 나오고 세게 나거든. 직관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직관적 같은 거 세상을 보는 직관적. 정신세계에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세계에 열리는 그거를 가지고 행동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욕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과 정신세계에 열린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세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오 띄우고 천리. 천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리는 이게 자연의 결이에요. 이게 자연의 결이에요. 이게 결은 리듬이죠, 리듬. 그러니까 리듬이 어떤 리듬이냐면 결은 모든 존재는 그 사이가 비어 있거든, 이게. 어떤 존재의 사이가 비어 있고, 이 사이가 비어 있는 이게 바로 결인데, 이 결이 사이가 비었으면 이게 이렇게 파도처럼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결들이 이어져 가지고 자연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도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생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생길 때 그 세포 두 개가 공생을 하게 돼요. 제일 우리 몸에 가장 기본 미토콘드리아인데, 그러니까 세포의 핵하고 핵을 감싸는 미토콘드리아는 원래가 두 개의 세포였대요. 두 개의 세포가 어느 순간에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조그마한 세포를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세포들이 공생을 해야 되는 거죠.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생에 서로 의사를 주고받아내기 위해서 생긴 게 신경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아지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두 개도 세포 사이도 결이 있어요. 결이. 양자 물리학에도 그러니까 쿼크에 쓰게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데도 그 하나하나의 그 양자마다 결이 다 있거든, 결이 사이가. 그러니까 이 천리란 결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속에 신명스러운 몰입이나 이걸 신명스러운 기운을 만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자연의 결. 이 자연의 결을 보는 게 바로 자연 리듬 타는 거니까. 자, 이런 자연의 결을 보게 되면 뭐냐면 그 다음에 행동이 서로를 해치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을 보게 되니까 소를 해체하는 시야가 행동이 달라질 수 삶을 바라보는 행동도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 어떻냐면 비 띄우고 대각하고 큰 틈은 슬쩍 밀어 사이 큰 데는 각다는 그냥 이렇게 7비자인데 손으로 뭐 찔러 넣을 비자니까 아주 큰 틈이 있는 데는 칼을 갖다 슬쩍 이렇게 밀어 넣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사람도 관계에서 틈이 많은 데는 그냥 좀 실수해도 되잖아, 그냥. 관계, 상처가 날 테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도 띄우고 대관에 빌관자. 텅 빈 곳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살과 살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도자는 인도할 도자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천리하고 연결된 거죠. 인기 띄우고 고행이라. 본래 그러한 것을 따라가. 이게 바로 천리죠. 자연 리듬. 소가 갖고 있는 자연 리듬. 본래 그러한 그 리듬을 뼈와 뼈 사이에, 살과 살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차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본래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칼이 착 따라가죠. 삶도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이 있고 상황마다 본래부터 내려오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자, 그러다가 지경 띄우고 긍경지 띄우고 미상이라. 기술이, 경자는 지날 경자죠. 기술이 무엇을 지난다. 이거죠. 기술이 뼈 사이 경자, 그 다음에 힘줄을 얽힐 경자예요. 지경이란 뼈가 뼈 사이에 있는 그 사이, 그 다음에 힘줄이 엉켜 있는 그 사이는 일찍이 이 건드려 미상인데 일찍이 그걸 살펴보지 아니함이 없이 그 지날 때는 지경은 그 뼈와 살이 있는데 아주 섬세한 부위죠. 그 지날 때는 일찍이 살펴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는 거야. 미상. 삶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몰입하는 똑같다는 말이지 바로. 뼈가 엉킨 곳, 살이 엉키는 힘드니까 그거는 칼이 지나갈 때 지날 때는 이 살펴보지 않은 게 없어. 유심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양 띄우고 대고와 하물며 큰 뼈에 있어서야 그냥 쑥 지나간다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달라져요.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자기가 소를 해체하는 큰 어떤 소라는 동물의 결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몰입의 경지를 한 거죠. 소라는 결, 삶의 결, 만남의 결을 따라 갈 수 있는 몰입의 경지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마음. 그 결을 따라가는 마음 자세. 양포 띄우고, 새 띄우고, 갱도하고, 훌륭한 백정은 해마다 칼을 바꾸니, 하라야, 그거는 결을 따라간 거 자르기 때문에 그래. 자르기 때문에. 족포 띄우고, 월 띄우고, 갱도 아닌 절하자. 이 족포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보통의 백성들은, 많은 백성이니까, 일반의 백성들은 달마다 칼을 바꿔. 이거는 절이야. 억지로 자르려고 그랬었다는 거야.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자기만 상하지, 뭐, 결국은. 자기 마음만 상하지. 아까 했지만 도가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심과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세상 만들려면 자기 마음만 상하는 거죠. 상대가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 띄우고, 신지 띄우고 도는 지금 신의 칼은 19 띄우고 연이야. 19연이 돼서 이 19라는 숫자는 상절 나왔을 겁니다. 이게. 9라는 숫자가 굉장히 10과 수를 다 합해. 우리 우경 선생님 관심이 많은 하도 낙소수가 다 든 게 19거든. 모든 변화, 본질과 변화 다 있는 수예요. 소에 띄우고 수천 띄우고 우연히 그 해체한 것이 수천의 소가 돼. 수천의 소를 해체해서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띄우고
도인 띄우고 약 띄우고 신발 띄우고 형이라. 형은 숫돌형자예요. 숫돌형자. 그 칼날 끝이 약 같아. 뭐지만 숫돌에 세로 간 거와 같아. 숫돌에. 자, 그 이유랑 이게 중요한 거죠. 피절자 띄우고 유관하고 이 띄우고 도인자 띄우고 무라. 이 소라는 그 물건에 그 마디마디 공간마다 결마다 다 사이가 있어. 그거는 사이가 있어요. 소라는 하나 물건에 그 마디마디는 다 사이가 있어. 이 세상을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관계에는 그 관계에 사이가 있어. 사이가. 이 사람은 전부 사이가 있어. 관계를 지금 사이가 있어. 그런데 칼날 끝은 끝이 뭐라? 두께가 없어. 이게 무심을 말해. 무심, 헛심, 부심을 말하는 거죠. 헛심, 부심.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관계에 따라도 그 사람이 헛심, 무심으로 뛰어들면은 상처 안 받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서로를 해체할 때 칼날이 안 닿듯이. 칼날이 뭐 세상 같다는 거예요. 속아버려. 이 세상의 현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띄우고 무후 띄우고 입 띄우고 유관하니. 그래 두께가 없는 것으로서 사이가 있는 것이 들어가니.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허심으로서 이 삶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허심으로서 삶 속에 뛰어든다는 건 똑같은 거죠. 텅 빈 마음으로서 이 삶 속에 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거죠. 허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자 회외호 띄우고 기어 띄우고 유도에 필요 띄우고 여지라.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회는 넓은 회자예요. 그 넓고 넓어서 그 칼이 논이는데 그 칼이 논이는데 논류자니까 논이는데 너무 넓고 넓어서 반드시 여지가 있어.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소를 해체할 때도 그 칼날이 두께 없는 칼날로서 그 소의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그 사이사이마다 공간이 있어가지고 항상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인생도 이 삶이란 것도 내가 무심으로 해가지고 그 만남의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가지고 살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괴로운 거지. 그게 바로 여지. 그게 안 되겠던 거죠. 시 띄우고 식구 띄우고 연애. 이 때문에 식구연이 되는데도 이 띄우고 도인 띄우고 약 띄우고 신발 띄우고 어형이라. 역시 숫돌자. 그 칼날 끝이 숫돌에서 세로 가른 거와 같아. 수 띄우고 연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세로 숫돌에 가른 것과 같다는 것은 칼날 사이가 안 채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무제. 그런 거 다시 말하면은 이 늘 한 개인의 삶 같으면 끊임없이 수도 생활을 한다고 똑같아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심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수양해야 되는 거죠. 늘 수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먼지가 않듯이 늘 스스로의 그 보이지 않는 번뇌망 사이거든요, 자꾸. 그래서 매지 띄우고 어족이면 매번 이 족자는 살 모여있을 곳인데 살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즉 사람의 어려운 처지, 사람이 살아가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똑같은 게 그 모인 것에 이르게 되면 매견 띄우고 기 띄우고 난이라 매번 나는 참 제사 나는 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돼. 그 자체가 굉장히 풀어나가기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인생사도 그렇다는 게 바로 인생사도. 그래서 출현 띄우고 위계라. 두려워할 출자, 연자는 전미사고 역시 두려워하면서 경계를 하게 되는 게. 그 소가 인생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아주 힘든 역경에 삶의 역경이죠. 소가 역경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 띄우고 위지하고 행 띄우고 위지하고 동도 띄우고 심미해. 그럼 첫째 시선을 갖다가 몰입해야 돼. 위지, 그친다는 고개 완전 몰입시켜야 되는 거야, 시선을. 그리고 행동은 아주 느려야 돼. 그 미세한 결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느려야 되는 행동이. 사람도 역경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도, 칼날을 움직이는 것도 심히 미세해져야 돼요. 즉, 마음 숨쉬기도 아주 섬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마음 숨쉬도. 이럴 때는. 짠문 뭐, 나도 수없이 많은 실수가 말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잘못된 거는 그 뒤에 가면 후회할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문제지. 그런 순간에 탁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이런 고민을 통해서 몰입하는 순간에 탁 열리니까 뭐냐? 회견 이해가 되는 거야. 회견 이해는 그 역경이 탁 풀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련의 고비가 탁 열리는 거죠. 회견. 이 뼈 발라내는 소리 획자인데, 뼈가 탁 발라지고, 그리고 딱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태도. 즉, 삶의 역경이 해소되는 거죠. 삼일격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토 띄우고 위지라. 그럴 때는 땅에다가, 흙이, 이 흙덩어리가 땅에 맡기는 것 같아. 쌓이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경을 통해서 무슨 난관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잘했니? 역경을 잘 이겨내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만약 그 행위가 마치 흙을 땅 위에 던지듯이 무심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좋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있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의식이 매여가지고 우쭐크기나 또 나만 자랑하기나 등 할 텐데 그것이 마치 흙을 땅 위에 버리듯이 아무런 걸림이 없는 상태인다 마음이. 이 허심이죠, 허심 역시. 비마음이 아니기 어렵다고요. 자기는 의식 때문에. 이게 재밌잖아. 그래서 여토 위지라. 흙을 땅 위에 버린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재도 띄우고 이러와. 칼을 두고 일어서. 걸림 없으니까 이제. 내가 먼저 한 행위도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칼 두고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위지 띄우고 사구하고. 위지 띄우고서. 그로 인해 그걸 위해 사방을 돌아본다. 이제 돌아온 거야. 그 몰입의 상태에서 내가 했던 걸 돌고 이제 사방을 쑥 돌으면 자기 돌아온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위지 띄우고 주저 띄우고 만지라. 잠시 그러기 위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뜻이 아주 만족해. 이 주저할 주자, 주저할 저자가 주저한다는 것은 해도 내가 그 사람이 뭐 했지 하고 30분 동안 자기를 반복 되돌아보는 거죠. 주저하면. 그러다가 내가 소를 다 해체했구나 하면서 아주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해체할 때는 삶을 해체할 때 굉장한 몰입을 통해서 한다. 엄청난 몰입을 통해서 했다. 그래 몰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뜻만은 만족하게 가진다. 그렇죠? 뜻만 만족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도이 띄우고 장지라. 칼을 잘 다스려서 감추어. 권체에서. 그랬더니 문예군 띄우고 왈. 문예군의 말하기를 선제라. 좋구나. 오문 띄우고 포정지 띄우고 은하고 덕 띄우고 양생관이야. 양생이 나오죠.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서 양생을 깨달았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정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도 이 문예군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왕으로서 칼을 쓰듯이 법률과 예, 수단 방법을 쓰는데 그 수단 방법이 결국은 무심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칼을 쓰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소가 백성인과 같은 거 삼가. 그러면 백성들이 소가 잘 해체되듯이 백성들도 전체가 잘 관리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포정을 또 깨닫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포정의 양생과 밑바닥에 바로 문예군의 양생을 같이 생각해서 보는 것이 더 넓은 시야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개인의
수양 철학과 정치 철학이 같이 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종개울을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